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모두가 사기꾼이라고 욕했던 저스틴 선의 트론이 2023년에는 시장의 롤모델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는데 왜 다들 트론이 보유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2023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랜딩, 스테이블. 원래 이 세 가지는 독립된 주체로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론은 이걸 혼자 전부 만들어서 구축을 했고 이게 저스틴 선의 우산 아래 결합이 되니까 하락장에서 트론 코인의 방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곳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저스틴의 염치와 양심은 세상의 잣대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거의 영에 수렴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2023년은 모두 트론이 했던 것처럼 눈을 질끈 감고 개별 플랫폼이 자기만의 인피니티 건틀렛을 확보하기 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저스틴의 염치는 과거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죠.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비트코인과 트론을 워렌 버핏에게 선물한 뒤 워렌 버핏도 이제 비트코인과 트론의 홀더다라는 엄프를 했다가 워렌 버핏이 즉시 받은 코인 모두를 기부하겠다를 선언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늘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 내에서 유동성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크립토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생성하는 거죠. 올해 초부터 질리도록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룹군은 같이 묶어서 풍차 돌리기를 하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덱스와 랜딩, 리퀴드 스테이킹 이 세 가지는 매우 클래식하면서 이미 많은 돈이 TVL로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총 36빌리언이 묶여 있는 라인업이고 풀에 묶여 있는 많은 자본들과 수식과 세팅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과 관련된 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등장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순서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에서 리퀴드 스테이킹의 9.87빌리언이 먼저 증가하면서 그 금액이 랜딩의 TVL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상향을 하게 될 거니까 이 추이를 천천히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랜딩에서 증가한 돈은 덱스로 흘러 들어가서 코인들에게 직접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테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BSC, 폴리곤, 아발란체, 솔라나 등등 얘네들도 스테이킹과 리퀴드 스테이킹이 있긴 합니다. 다만 얘네들은 랜딩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투자한 VC들은 이 돈으로 당장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덱스의 유동성 공급자로 포지셔닝을 하거나 스테이킹을 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덱스, 랜딩, 리퀴드 스테이킹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어떤 시너지, 즉 가격 상승이 생기는지 리도 프로젝트를 보면서 알아버린 거죠. 리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다른 프로젝트들도 PC방 병풍처럼 구경만 했을 뿐이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호재와 외부 자본, 마켓 메이킹으로 펌핑 후 덤핑을 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든 알차고 안전한 펌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 서 있으면서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니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루나와 FTX 사태를 거치면서 외부에서 크립토에 직접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니까요.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크립토 외부에서 만들어진 유동성을 슬쩍 크립토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이블들은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USDT, 테더보다 더 낮은 신뢰, 더 낮은 담보, 더 낮은 유동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겁니다. 발행되어 나온다고 해서 마켓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투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외환 저축이나 안전한 지불 등이 목적이겠으나 문제는 이걸 다른 국가나 외부와 연결을 하기에는 공신력과 자금력
둘 다 수준 미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두 군데를 두들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창구, 바로 커브죠. 결국 커브와 같은 덱스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커브가 직접 스테이블 발행 기관에 와서 영업을 뛰는 게 아니라 기관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곳에서 커브와 같은 플랫폼을 소개해주게 될 겁니다. 소개를 받은 쪽 또한 딱히 선택지가 없으니 제3세계에서 발행되거나 혹은 민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들이 덱스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랜딩이 있어요. 원래 이 랜딩은 유동성을 늘릴 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었죠. 결국 어중이 떠중이들이 만든 스테이블은 전체적인 발행량을 늘리고 스테이블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담보물을 백그라운드에 예치를 해두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스테이블 발행량과 유통량이 절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결국 레버리지나 랜딩을 통한 풍차 돌리기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은근슬쩍 크립토 투자와 다리가 놓이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문제는 랜딩 플랫폼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데 있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주체가 많아요. 그런데 랜딩은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대부분의 랜딩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랜딩 서비스를 하려면 강력한 쩐주와 높은 수준의 도덕적 해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이게 필요해요. 구축이 되어 있는 랜딩 플랫폼 중에서 퍼포먼스가 제일 뛰어난 애는 에이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4빌리언의 TVL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브의 4빌리언의 가치가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단일 코인 랜딩을 하는데 에이브는 다양한 코인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에이브는 여러 개의 코인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보통 하나의 코인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이브 같은 유니버셜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파트너를 맺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네 플랫폼을 위한 독점용 랜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 플랫폼 독점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트론 독점 플랫폼 저스트랜드예요. 저스트랜드는 랜딩 플랫폼 순위에서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스트랜드는 트론 하나만 가지고 2.62빌리언의 TVL을 유지시켜 놨습니다. 에이브는 다양한 코인으로 4빌리언인데 저스트랜드는 트론 하나로 2.62를 돌리고 있는 거죠. 저스틴선의 트론은 USDD, 저스트랜드, 트론 이렇게 세 개를 물고 물린 관계로 만들어두고 외부적으로는 후오비, 폴로닉스 거래소 생태계를 구축을 했는데 하나가 휘청을 하면 다른 애들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다른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구조가 살아있다 보니 성공 사례로 구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런 요소 하나가 사업상 주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서로 견제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트론은 그걸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거 그래도 되는 거였어? 라면서 현타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리퀴드 스테이킹, 랜딩, 스테이블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아주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리퀴드 스테이킹, 랜딩, 스테이블 구축에 성공하면 바로 화면처럼 되는 겁니다. 에이다도 최근 3세계 못 사는 나라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비교적 허술한 국가 하나를 끼고 스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무료 봉사 수준의 블록체인 SI 및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타가 돌아갈 때는 머리를 잘 굴려야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금광 붐이 불었을 때 진짜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곡괭이 장수랑 청바지 장수였습니다. 실제로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었죠. 저스틴선처럼 직접 랜딩 플랫폼을 만들 정도의 깡이 없으면 메타가 돌아갈 때 알짜 수익은 아마도 랜딩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3년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인이 오른다고 무작정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두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던 저스틴이 이렇게 성공 사례가 돼서 모두가 저스틴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갖고 싶어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역시 크립토에서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크립토가 자체적인 유동성을 만들어낼 때 어디서 기회가 발생할지, 그리고 메타와 함께 버블이 일어나면 어디서 우리가 내릴지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